안녕하세요. 현재 일어나는 일본 재불매운동과 또 일본 여행 안 가기 등 그 한국민 전체가 지금 뭉쳐서 하는 이 시민운동은 사실은 맨 처음에 시작은 작은 마트 사장님들이 맨 처음에 맥주 불매운동을 시작함으로써 시작됐는데 그게 이제 점점 커져서 본물 터지듯 터진 상태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농산물을 한국인들에게 먹이겠다. 거의 이런 쪽으로 나오는 그 몰상식한 일본 정치인들 덕분이라고 봅니다. 즉 아베 덕분에 한국의 그 불매 운동이 불같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거기에 한 중간쯤에 숟가락을 착 얹어서 그 지지율까지 올린 것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나 또 정당 측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에는 진짜 보수세가 없잖아요. 그리고 완전한 친일세냐 아니면 조금 친일세냐 이런 정당만 흐지부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바이오 문제가 완전히 묻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뭐 4조 5천억 원에서 약 6조 원에 달하는 그 회계 부정 사건인데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삼성이 앞장서서 마치 그 전자 사업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그 아베가 부품을 수출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체 그 상품을 개발해내고 뭐 찾고 뭐 벨기에 가서 찾고 여기저기 찾고 또 자체에서 그것을 조달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이재용이 슈퍼맨이 된 겁니다. 범죄자에서 슈퍼맨이 이렇게 되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 이것은 완전히 그 언론 플레이로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삼성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삼성과 착 달라붙은 것이 노무현 정부였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도 늘 삼성을 끼고 삼성 옆에 가서 있고 심지어는 북한에 갈 때도 삼성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가고 뭐 그랬죠. 근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남북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거기에 뭐 외자라든가 뭐 한국의 대자본이 들어간 경우는 삼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일부라도 삼성이 끼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전체 구도상 삼성의 자본력 그 배후에는 삼성에 투자한 그 외자 분을 무시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그 해법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삼성은 꽤 오랫동안 그 통일교 세력과도 뭔가 그 관련성이 아주 깊죠. 서로 뭐 절친 사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일보가 굉장히 그 홍석현 이 사람을 밀어주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계일보가 나서서 이재명을 디스해버리고 뭐 중앙 매스컴에서는 뭐 유시민의 썰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쪽으로 갔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물론 불매운동은 시민운동으로서 확산돼서 촛불 이후에 대대적인 성공적인 시민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과연 현재 문재인 정부와 삼성이 삼성의 그 바이오 문제를 살짝 덮고 완전히 언론 플레이로서 지우개처럼 지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속사정을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아들 부시가 한국을 다녀갔을 때 노무현 재단까지 뭐 가서 뭐 그 노무현의 아들이 환한 웃음을 웃으면서 뭐 그 가족들이 다 총 출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환영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도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삼성전자가 부시 전 대통령이 텍사스 주지사였을 때 그 미국의 텍사스에다가 공장을 지어준 게 1996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당시에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꽤나 오래된 서로 관계라는 거죠. 삼성과 또 노무현의 관계, 또 유시민의 관계라고 오히려 볼 수 있죠. 그래서인지 그 이라크전이 일어났을 때도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군대를 보내줬죠. 파병을 해줬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공화당의 대통령이 트럼프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열심히 지지를 해주고 있는 것이 한국의 더 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고 삼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더 민주당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구도가 글쎄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어떤 한반도 해법을 낼 때 좋을까 나쁠까? 그것은 미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법을 낸다 그러면 저는 찬성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사법부에서 결정하는 문제는 또 사법부의 문제죠. 이재용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경영진들이 탄탄하게 일을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주가의 변동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해야 될 일은 사법부가 하고 그 삼성이라는 회사는 거의 82% 정도가 외자본이라고 볼 때 한국 자본력이라고 볼 수도 없죠. 한국 기업이라고 볼 수도 없죠. 근데 맨 나중에 가면 이 세계 통제화 세력이 칩을 통해서 사람한테 그 바이오 산업을 굉장히 중시를 하죠. 세계 통제화 세력이. 그것이 민주당 세력이든 미국 공화당 세력이든 사실은 어느 한 꼭지점에서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한국이 테스트베드 국가로서 그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보험 사업 또한 그렇고요. 약제 제약회사도 그렇습니다. 작은 제약회사를 오히려 다 쳐버리고 지금은 이상하게도 이번 불매운동에서 드러난 것이 미국 쪽에서 약을 굉장히 많이 수입하고 있고 일본, 그 다음에 2위가 일본이더라고요. 일본 약을 엄청 수입하고 있어요. 1조 원대의 일본 약을 수입하고 있다니까 이거는 막강한 수입액이죠. 그런데 만약에 미국과 일본에서 약을 그토록 많이 소비해주는 한국, 이거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볼 땐 국민 건강을 해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엑스레이를 찍게 한다든지, 과도하게 오히려 개인의 의료 문제를 컨트롤하는 힘이 된다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한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것이 아니죠. 근데 큰 틀에서 보면은 미국 민주당이 정권을 쥐었을 때는 제약업이 엄청 발달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미국 공화당이 정권을 쥐었을 때는 군산업의 수출이 늘어난다 그래요. 그리고 보잉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굵직굵직한 그런 산업이 이제 굉장히 융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기본적인 큰 틀입니다. 때문에 가령 한국에서 의료 민영화 이전에 의료 체계를 공공의료로 해버리고 굉장히 세부적으로 지금 의료 보험 체계가 거의 완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제 생각에는 그 제약회사 외국에서 들여온 약을 소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지난 봄인가요? 한국에 갔을 때 부모님이 굉장히 그 연세가 많으신데 약을 엄청 드시더라고요. 근데 뭐 한국에서는 또 일본 약 너무 좋아하잖아요. 노인들이. 그러니까 약을 드시느라고 굉장히 소비 행태를 가지시는 겁니다. 뭐 그거는 그렇고요.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 경남제약에 이어서 동성제약까지 굉장히 작은 제약회사만 계속 박살이 나고 있다. 그러면서 삼성이 가진 큰 그림, 제약회사와 보험회사, 영리병원 이 세 개에 대한 그 권한을 삼성이 주려는 쟁탈전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트윗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작은 한국의 제약회사들이 다 무너지고 아주 큰 틀에서 특히 수입 제약회사의 매출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 하부 구조로서 굉장히 일부러 기획을 크게 하고 들어가서 뭐 한국 국민 또 인간의 건강 이런 것과는 별개로 그 대기업의 그 이익이 어떻게 날 것인가 그것만 연구하는 게 대자본력이죠. 이것은 주식 자본이 또 그런 기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한국에 이게 이상하게도 그 JTBC에서 이거를 보도를 했는데요. 맨 처음에 한국의 그 박정희라는 인물을 통해서 기시노브스케가 이 1968년이 보세요. 그 여러 가지 뭐 차관을 준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실제로는 한일 강요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그 투자처를 결정했다고 그래요. 근데 당시 일본 내에서 여러 가지 공해산업이라고 그 찍힘을 당한 그 제철 그 산업이 문제가 되자 포스코를 한국에서 열었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국유철도의 전철화라든가 서울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건설을 위해서 차관 계획까지 있었고요. 또 고리로 돈을 빌려준다 일본에서 그 대신에 또 일본 물자를 써라 이런 조건을 달아줬다 그럽니다. 결국은 한국은 뭐 차관을 받되 너희는 일본 경제에 종속돼 있고 그리고 이 제철업은 한 톤의 그 정산에 대해서 100톤의 폐수를 배출해야 하는 만큼 공해사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철업이 다른 나라로 제3세계로 가고 있고 이것은 지금 현재 생산 과잉까지 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스코한테 그 어떤 산업을 넘겨주면서 신일본 제철과 미쓰비시가 아주 큰 이익을 남겼다 그럽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하나의 종속된 구조로서 제가 자꾸 종속이란 말을 쓰는데 다른 단어를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포스코까지도 사람들은 뭐 그 당시에 박정희를 굉장히 숭상하는 쪽에서는 뭐 제철업에 뭐 철도에 갖가지 그 찬양하기 일변도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구조적으로 이렇게 신일본 제철과 미쓰비시 상사에게 큰 이익을 남기는 그런 구조로 짜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결론적으로 보면은 삼성 바이오 로직스를 통해서 그 회계 장부의 불법성에 대해서 지금 쑥 들어갔는데 이거는 일본에서도 많이 이런다 그러지만 하나의 언론 플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재용을 무죄 처리한다? 지금 시민운동이
불매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죠. 안녕히 계세요.